자, 책을 봅시다. 앞에 보세요. 삼각함수 맨 처음 펴보세요. 몇 쪽이죠? 야, 이게 2단원이구나. 162쪽? 162쪽. 잘 켜졌네. 그렇죠. 자, 그 162쪽에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돼 있죠? 그 부분을 잠깐 봅시다. 우리가 한 번 정도 공부는 했어요. 그죠? 한 번 정도 공부를 했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삼각함수를 왜 배워요? 선생님이 수업하니까요. 아, 그거 말고요. 삼각함수 배우는 목적이 홍보냐 뭐니? 왜 배운다고 했니? 시험 보려고? 아니요. 지금 녹화 중이라 선생님이 고운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삼각함수를 배운 목적? 삼각함수는 각을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도입을 한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 다른 함수들과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각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360도, 뭐 180도 이런 걸 파이 라디안 형태로 고치고자, 그죠? 거기서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먼저 각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의 숫자는 0도부터 360도 그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지? 그런데 그 각이 360이라는 숫자가 끝은 아니잖아요.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각을 우리가 좌표 평면 상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시초선이라는 기준선이 존재해. 원점에서부터 x축의 양의 방향에 이르는 하나의 선분, 반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반직선을 가져와. 이걸 갖다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바로 각인데, 이 시초선을 기점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의 각을 우리가 양의 각, 시계 방향의 각을 음의 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얘가 45도 정도 된다. 그럼 우리 눈에는 45도가 실제로 이 두 선분이 이루는 그만큼의 각으로서 측정이 될 것이야. 그런데 얘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360도, 그리고 나서 또 45도를 간 얼마? 405도. 역시 우리 눈에는 45도처럼 보이겠죠. 반대로 360도 방향으로 돌아 가다가 45도만큼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15도. 역시 45도가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45도라는 각 자체를 갖다가 45도로 볼 수 있지만 360에서 45도로 더한 각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65에다 45로 더한 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실제로 우리는 45도의 하나의 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는 이 45도라는 것이 실제 45도로 정해진 각이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45도가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45도를 대부분의 각을 갖다가 일반화시켜서 나타낸 일반각의 표현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 눈에는 45도란 예각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360도를 기준으로 양의 방향 뜨는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역이 있을 겁니다. 그 정의역 중에서 어떠한 각인지를 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정수 n값이 정해질 거니까 실제 각은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0도부터 마이너스 180도 사이였다. 그래서 마이너스 몇 도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문제가 얘기가 될 것이야. 그래서 일단은 모든 각의 표현을 갖다가 일반 각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이 무언지 일반 각의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 각을 좌표 평면 위에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x축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하나의 y축을 가져오고 그럼 이 하나의 동경이 존재해서 이 동경이 존재하는 범위 자체가 0도부터 90도 사이에는 어떠한 세타 각이 있겠죠. 그럼 이것이 우리 눈은 일사분면에 속하는 그런 각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일사분면에 있는 각 자체가 실제로 0도와 90도인 것은 아니지. 어떤 범위인지 정의역에 따라 다르니까 이것도 일반각의 형태로 표시해서 일사분면 위에 있는 각을 세타를 한다면 이 세타라는 것은 360의 배수 플러스 우리 눈에 보이는 알파라는 각 그리고 360의 배수 플러스 90도 여기서부터 이제 90도까지죠.
요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1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럼 2사분면인 것은 여기가 90도 그리고 180도 이런 형태로 각각 사분면별로 속하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우리 교재 163쪽에 보시면 맨 아래 포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포커스 파란색 163쪽 거기 나와 있는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의 각의 형태를 표현을 좀 아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 쪽을 넘기니까 호도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방금 설명드렸던 일반각에 대한 표현을 잠깐 점검을 하고자 해요. 우리 교재 168쪽을 한번 보세요. 168쪽을 보시면 거기 각이 뭐가 나오냐면 480, 930. 480도, 그 다음에 930도, 마이너스 780, 마이너스 1020도 이렇게 나와 있어. 보니까 절대값 자체가 360보다 전부 다 커요. 그럼 360의 배수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각의 형태로 좀 고쳐보고자 해. 얘는 360 플러스 120도죠. 그렇지? 그럼 우리는 120도의 각에 대한 일반각을 표현을 써주는데, 그래서 여기 주어진 120도를 어떻게 쓴다? 360의 배수 그리고 플러스 120도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각의 표현이 되는 거죠. 930도 360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2를 하게 되면 얘가 720도가 되는 거지. 720도에서 를 갖다 930에서 빼게 되면 210도의 범위가 되겠네. 그치? 210도에 대한 거니까 역시 360의 n 플러스 210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720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60이 보이잖아. 근데 지금은 120도, 210도, 마이너스 60도 그냥 쓰려고 했는데 문제 그 각의 범위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가 360의 n 마이너스 60도 또는 360의 n 플러스 양의 각이라고 한다면 300도 이렇게도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 일반각의 표현 자체는. 얘는 얼마일까요? 720에서 360도니까 마이너스 1080도가 되지. 그치? 1080도가 360의 배수야. 근데 플러스 60도가 남네요. 그러니까 요 각은 360의 n 플러스 60도 이렇게 일반각의 표현은 가능해. 그렇다면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120도만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이제 2사분면, 얘도 2사분면. 그렇죠? 여기는 3사분면이겠지? 얘는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60도는 음의 각이니까 반대로 가. 그래서 얘는 4사분면, 얘는 1사분면. 그죠? 그래서 이런 각의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9쪽 가면 세타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타가 현재 몇 사분면의 각이야?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래. 그럼 2사분면의 각의 표현은 190도하고 180도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세타라는 것을 일반각의 표현으로서 360의 n 플러스 90도하고 360의 n 플러스 180도 사이에 있는 것이 2사분면의 각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2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90도하고 180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몇 바퀴를 돌았지 몰라거든. 그치? 그래서 일단 2분의 세타의 범위를 설정한다면 전체를 2로 나눠서 180 플러스 45도, 여기는 180n 플러스 90도 사이에 존재하고, 그때 정해진 n값에 따라 도대체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 n 대신 1을 한번 대입해보면요. 2분의 세타의 범위는 180 더하기 45니까 225도가 나오고, 그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돼? 270도 사이가 나와. n 대신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될까요? 2를 대입하면 360도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45도하고 90도 사이가 나와. 근데 n 대신 0을 대입해도 어차피 45도하고 90도 사고 나야겠지. 그치? 그럼 n값 자체가 임의의 정수인데 0일 때하고 2일 때가 같은 값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어진 각이 주어진 세타에 대해서 2분의 세타의 범위를 묻고 있을 때는 0 그리고 1 이렇게 두 개의 범위만 살펴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나온 정수값들은 여기서 계산된 범위와 똑같이 일치하게 나오게 돼 있다. 2분의 세타니까 2개예요. 3분의 세타일 땐 3개의 범위의 형태가 나올 것이야. 얘를 갖다 우리가 좌표 평면에 대략 나타낸다면 맨 처음에 나온 것이 45도하고 90도였죠. 45도는 여기, 90도는 여기니까 이만큼의 범위가 영역이 될 것이고, 그 다음 225도하고 270도 사이니까 여기만큼의 요만큼의 영역이야. 또한 이때 각의 크기가 요 각과 요 각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고요. 그죠? 대칭을 이루겠지? 전체 범위를 해서 두 개의 범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의 범위를 우리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장 넘기셔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 위치 관계는 뭐냐면 일종의 하나의 얘도 도형이잖아요. 그죠? 도형이기 때문에 이 도형들 사이의 좌표 평면상에서 위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들 네 분이 다 똑같은 곳을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나온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동경이 첫 번째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 그래서 좌표 평면에 한다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동경과 이 동경이 똑같은 게 공존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동경이 하나가 있어서 얘를 갖다 우리가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얘가 돌았는데 계속 돌아 몇 바퀴 도는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얘를 베타라고 이렇게 할게. 그렇죠? 요걸 큰 걸로 알파라고 하자. 여기를 베타. 이처럼 얘가 꼭 한 번에 가는 0과 90도 사이라는 것은 아니야. 둘 다 몇 바퀴를 도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하기 위해서 그냥 요만큼만 적은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바퀴가 딱 들어갔는데 남는 부분들이 생기잖아.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지워버리면 남아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한 바퀴 360만큼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한 바퀴가 아닌 거야. 그래서 두 동경의 차를 계산해야 이만큼이 소거가 되는 거잖아. 이것이 바로 360의 배수만큼에 해당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에 따라 n값 정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파하고 베타가 어떤 식으로 돼? 예를 들어 여기는 5세타, 여기는 2세타 이런 형태로 5세타와 2세타가 동경이 일치하도록 하는 조건 이런 형태로 그리고 그때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타의 범위가 정해질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이번은 반대로 일직선입니다. 반대로 일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야? 한마디로 원점 대칭인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두 동경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시초선으로부터 이만큼 간 것이 알파의 각,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건 또 베타의 각이니까 싹 지워버리면 180이라는 특수각의 형태가 존재해. 그래서 얘도 두 동경의 차가 360의 배수 그리고 180도만큼의 차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 관계가 나왔으니까 이제 대칭성을 다 얘기하겠죠? 세 번째는 X축 대칭인 관계야. X축의 대칭이래요. 두 동경이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런 형태로 대칭을 이루고 있겠지? 그럼 알파라는 각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베타라는 각을 이쪽만큼으로 차지하게 된다면 빼서 알 수 있는 각은 없어. 왜? 세모, 이 X표도 몇 도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아? 그렇다면 얘를 지워버리고 채워준다면 한 바퀴가 만들어지네. 그럼 두 개를 다 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동경의 합, 이것이 360의 배수.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겠고 Y축 대칭이 있어요. Y축 대칭도 역시 요래 이러한 각을 이루겠지. 그래서 얘가 알파, 그 다음에 요 놈이 베타라고 한다면 얘를 지우고 여기가 베타에 해당하는 각이다. 그럼 더해서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합은 360의 배수, 여기 도는 생략했어요. 그리고 180도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 다섯 번째, Y는 X의 대칭입니다. 물론 얘네들이 이쪽으로 대칭이어도 상관없고 이 아래쪽에서 Y쪽의 대칭이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Y = X 대칭이야. Y = X라는 것은 요만큼의 직선이 되겠지? 그래서 요래 대칭을 이루는 관계. 그래서 이만큼을 갖다 우리가 알파로 놓으시고 요 각을 베타라고 놓는다면 지우고 딱 채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90도가 남았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의 배수 플러스 90도. 요만큼이 되겠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Y = X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인 형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서 Y = X란 직선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로 시초선부터 알파까지 그 다음에 시초선부터 베타까지. 여긴 좀 복잡한데요. 여기를 지우고 채울게요. 됐죠? 그 다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채우니까 뭐가 돼? 270도잖아. 그죠? 안 졸린 거 알고 있어? 그죠? 그래서 두 각을 모두 더해서 360의 배수 플러스 270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90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각각의 조건,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차가 360의 배수다. 반대를 직선, 원점 대칭인 경우죠. 차가 360배수 플러스 180. X축 대칭일 때는 합이 360의 배수. Y축 대칭일 때는 거기다 180이 남고, Y코렉스 대칭일 때는 합이 90도가 남아 여기는 마이너스 90도. 이런 관계라는 거.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걸 보면서 문제를 그냥 풀어 나가시고, 다음에 시험 보는 날 한 번만 외워서 쓰자. 어디에? 시험지에다 받자마자 써놓고 계산하자. 자, 170쪽 볼게요. 세타의 범위가 뭐라고 돼 있어? 0도부터 360도 사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세타는 0과 360도 사이. 거기 오도록 하면 돼. 첫 번째, 7세타와 세타가 있어요. 7세타 그리고 세타. 얘네들이 첫 번째는 뭐야? 일치한대. 일치한다 쪽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쵸? 요만큼. 그래서 얘를 빼요. 그럼 요 놈을 뺀 것이 얼마? 6세타잖아. 그치? 그것이 360의 배수가 되면 돼. 그럼 세타라는 것은 60n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때 이 n 값의 범위, 세타가 어디 사이에 있어? 0과 30도 사이에 있으니까 이 n 값은 1일 때 2, 3, 4, 5. 5가 될 때 300도죠. 딱 그렇게 5개의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전부 다 정답이에요? 네. 다른 문제에 따라서 하나 또는 두 개만 답이 될 수도 있고, 그치? 얘는 범위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그래. 두 번째는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 위에 있다. 뭐야? 바로 요거죠. 원점 대칭, 그지? 그래서 역시 빼요.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6세타가 되겠지, 그지? 그것이 360의 배수 플러스 180도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세타는 60도 n 플러스 30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세타 얼마일 때부터? 1일 때부터 되죠, 그죠? 0도 되네, 그지? 0일 때부터 1, 2, 3, 4, 5, 6, 30 다 되겠죠? 6개. 맞지? 범위 있는 거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좀 이따 확인할 시간 드릴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교재 164쪽 볼게요. 164쪽. 164쪽을 넘겨보시면 거기에 호도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164쪽. 그죠? 호도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도라고 얘기를 하죠. 1호도. 1호도라는 게 뭘까? 여기 있는 거 거기 다 있으니까 지울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이따가 수업 끝나고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해서 계속 보시면 돼요. 틈날 때마다. 까먹을 때마다 계속 찾아보시면 되겠죠. 제목 보시고. 네? X랑 Y를 지금 뭐 없어서 저거만 찍어. 그래. 이건 찍으셔도 돼요. 자, 호도법.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어떤 거? 60분법과 호도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60분법이 뭐야? 도를 사용하는 거야. 몇 도, 몇 도. 그치? 그래서 요 60분법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쵸? 각도, 이런 것들 전부 다 60분법을 사용해. 그러니까 360도 범위에서 사용하는 모든 각을 표현해 바로 그거죠. 근데 그걸 호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뭐냐면, 부채꼴을 갖고 와요. 부채꼴. 여하튼 부채꼴을 하나를 갖고 와. 근데 이 부채꼴에 반지름이 있을 것이고, 호의 길이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얘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다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 중심각이 있을 것인데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 이것을 우리가 1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라디안. 1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1라디안 이렇게 LAD만 쓰기도 하고 그냥 1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나 1하고 1라디안과 1도는 완전 다른 거예요. 1라디안 1도는 얼마야? 아주 작은 각이겠지, 그치? 아주 작은 각. 얘는 엄청나게 커요. 실제로는 정삼각형을 생각해봐.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모두 R인 거지, 그치? 그 상태에서 이 변을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그렇다 보니 만들어지려면 조금 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는 대략 57
57점 몇 도 정도 되는 각의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 57점 몇 도가 되는 각을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할 건데 뭘 가져오냐면 반원을 갖고 왔습니다. 반원을 갖고 왔어. 여기다가 이 부채꼴을 갖다가 여기다 옮겨 적을 거야. 1라디안만큼의 각을 딱 가져옵니다. 여기 채웠어. 그치? 또 하나의 1라디안을 여기다 딱 채웁니다. 여기가 1라디안이야. 또 하나의 각을 딱 채웠더니 여기가 1라디안이 나왔어. 그쵸? 그럼 여기 빈 공간이 있죠. 그쵸? 빈 공간을 딱 메꿨더니 여기가 0.1 라디안이래요. 맞습니까? 그쵸? 놀라지 마시고, 그죠?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또 이렇게 채웠는데, 여기가 0.04 라디안이야. 맞지? 응. 또 갖다 채웁니다. 쭉 남아있는 공간은 각을 채워. 얼마? 0.001 라디안. 그리고 또 나머지 꾹 채워. 계속 채워. 그러니까 0.0005 라디안. 또 채웁니다. 0.00009, 0.000002, 0.0000006. 그래도 못 채워. 계속 채워. 근데 우리 눈에 거의 가득 찬 것 같잖아요. 그쵸? 여기는 각을 다 더해보세요. 얼마? 3, 3.1, 4, 1, 5, 9, 2, 6. 뭐지? 우리가 있는 파이예요. 파이란 말이지. 파이라는 것이 실수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각을 실수로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호도법을 배우는 목적 자체가 뭐야? 한마디로 각을 실수화해요. 각을 실수화. 실수로 만들었어? 각이라면서요. 네, 이건 각이에요. 그럼 몇 도인데요? 도는 60분법이고. 아니요. 얘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각으로 몇 도 정도 되냐고요. 몇 도 되겠니? 대충 보니까 180도 되겠죠. 부채꼴을 가져올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채꼴이 있습니다. 이 중심각이 얼마야? 1라디안. 그럼 1라디안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얼마야? 어리지, 반지름. 그쵸? 반지름이 아린 부채꼴에서. 그럼 얘를 하나를 원을 갖고 오세요. 이렇게 원을 갖고 오면 한 바퀴는 몇 도야? 360도잖아, 우리가. 그쵸? 360도. 그럼 360도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는 원주의 길이지. 그치? 원주는 2파이아래. 얘네들이 비례식이 성립해야겠네. 그치? 얼약분하죠? 요거 약분하세요. 180도가 바로 파이야. 이제부터 모든 각은 파이 라디안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네들도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돼? 360도는 180이 100파이라는 게 기준이에요. 그럼 360도는 2배잖아. 2파이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제부터는 360n이라고 쓰지 않고 2n파이.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각의 형태를. 그래서 180도가 파이다. 라는 내용, 그거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 164쪽과 5쪽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양쪽 정독하세요. 반드시 정독하시고, 하나하나 빠짐 없이 정독하시고, 뒤로 넘겨봅니다. 뒤로 넘겨보면 이제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부채꼴. 부채꼴에 반지름이 R이 있어요. 얘를 호의 길이라고 하죠. 여기 반지름, 호의 길이는 R이 뭘까요? 쟤는 중심각. 저 호도법, 라디안을 설명하려고 가져온 거고, 일반적인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 그리고 중심각 세타라는 것이 존재하겠지. 그럼 여기서 하나의 각을 또 가져오는 거야. 중심각 세타에 대한 호의 길이가 L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바퀴는 얼마야? 360도죠. 360도를 이제 어떻게 얘기한다? 2파이. 그죠? 2파이. 그럼 2파이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는 원주의 길이 알고 있는 것처럼 2파이 R이야. 약분되죠? 그럼 L과 R 세타가 똑같다? 새로 나온 공식이죠? 기억하세요. L은 R 세타야. 이제 세타를 갖다 저기다 180도를 갖다 놓고 L은 180R 이렇게 쓰진 않죠. 단위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전부 다 라디안으로 고쳐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거야. 알지?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알고 있죠? 2분의 R, L. 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생각하셔도 돼요. 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 우리 적분 배웠니? 안 배웠어요. 그쵸? 이제 놀라지 마세요. 안 졸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확인하러 온 거예요. 안 졸리죠? 깜짝 놀랐죠? 졸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들의 비례식에서 나온 거야, 실제로. 비례식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분 수투 배웠지. 부준적분, 정적분 할 차례죠. 정적분. 정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쌓아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수투 배운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넓이를 어떻게 하겠어? 직사각형을 채워나간다 그랬잖아. 이렇게 직사각형을 채워나간다 그랬죠. 그럼 튀어나온 부분, 모질란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걸 아주 잘게 쪼개.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잘게 쪼개니까 그 오차를 0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똑같이 여기다가 이등변 삼각형을 계속 채워나갑니다.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는 현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모두 다. 그쵸? 그럼 요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L1, 여기를 L2, L3. 그래서 N등분을 해요. 이건 적분 몰라도 알 수 있어. LN. 그럼 첫 번째 넓이 얼마일까? 높이가 H라고 할게요. 그럼 높이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는 2분의 1 L1H가 요 첫 번째 삼각형 넓이야. 그죠? 두 번째는, 잘 안 보이나? 두 번째 삼각형은 요래 있다고 하세요. 그럼 이렇게 온 것이 높이가 H가 되고 요 길이가 L2가 되니까 두 번째 넓이는 2분의 1 L2H 이렇게 되겠고, 그죠? 그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 n번째 삼각형은 2분의 1 LNH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죠? 그런 다음 여기다가 리미트를 하고, 식은 안 썼습니다. 그냥 합의 표시를 썼으니까. 그렇게 되면 2분의 1과 H와 나머지는 L1부터 LN까지의 합의 형태가 되잖아. 그지? 이제 리미트를 씌울게. 리미트는 무한대로 보내게 된다면 L1, L2, L3에서 LN까지 합은 아주 잘게 쪼갠 합들이니까 뭐에 해당해? L이 되겠죠. 그죠? 밑변의 합. 그 다음에 H라는 건 뭘까? 지금은 이 반지름과 차이가 있지만 아주 잘게 쪼개면 그때 높이는 어떤 길이랑 똑같아? 반지름과 똑같겠죠. 부채꼴의 반지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셔도 돼요. 일종의 구분구적법. 자, 어쨌든 이 식을 기억을 하시고 이 L 자리에다가 L은 R 세타라고 했잖아. 그걸 여기다 딱 대입하니까 얼마가 된다? 2분의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또 만들어졌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채꼴의 넓이 공식 정확하게 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 166쪽에 맨 위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형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좀 이따 연습도 하겠지만 오른쪽에 보면 좀 특수한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한 뭐냐? 부채꼴에 둘레가 있네요. 얘가 일정해요. 일정. 부채꼴에 둘레가 있어. 이제 끈이 있어. 이 끈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그럼 반지름 두 개도 만들고 호의 길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되겠냐 이거지. 얘네들이 넓이가 언제가 최대냐 이거야. 그래서 부채꼴의 둘레라는 것은 얼마? 반지름 두 개, 호의 길이죠. 이게 A로 일정하되 딱 갖다 놨어. 변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거야, 이제부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넓이를 씁니다. 2분의 1 RL. L 대신에 A-2R을 갖다 써도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R이야. R에 관한 이차함수. 그죠? 이차함수니까 위로 볼록이야. 이 자리가 얼마일까? 4분의 A일 때 최대가 되겠죠. 그쵸?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전체 둘레 4분의 1만큼에 해당할 때가 가장 최대인 것을 나왔으니까 그걸 여기다 갖다 쓰게 되면 얼마가 돼? 여기는 2분의 A로 바뀌겠죠. 대입하면. 그치? 그럼 2분의 A 더하기 L이 바로 A와 똑같아. 그럼 L이 2분의 A가 되는 거네. 그쵸?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뭐가 나올까? L은 2분의 A야. 그죠? R은 4분의 A야. 곱하기 세타니까 세타가 얼마가 나와? 2가 나오네? 2라는 것은 2라디안이야? 120도가 조금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2라디안이 되도록 부채꼴을 만들 때가 가장 최대 넓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로는 이참수라고 했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 그랬지. 2R 플러스 L이야. 그쵸?
그럼 얘를 가지고 변의 길이 전부 다 얘는 양수잖아. 산술기하평을 씁니다. 산술기하평을 쓰면 2배 루트의 2L이 돼. 그치? 그런데 언제 같아? 얘네들이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히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똑같을 때 성립하죠. 산술기하평은. 그러니까 2R과 L이 서로 똑같을 때야. 즉 R 대 L의 관계가 1대 2가 되도록 써라 이런 얘기지. 그럼 그거 여기다가 식 정리하시면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중심각은 2일 때. 그냥 각을 물어 최대 어쩌고 무조건 2 써도 돼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둘의 길이가 일정한 얘는 부채